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4년제 일반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비 올해 일반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광주가 9.2%로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8.7%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대학별 감축 정원은 조선대가 394명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 339명, 순천대 162명 등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서울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간접 고용에 따른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지난 6월 지역 내 18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 관리원 등을 조사한 결과 95% 이상이 외부 용역사를 통한 간접 고용 상태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비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택배 물품 수발과 수목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물론 입주민들의 잔심부름 업무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여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 지역 공중 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활용해야 할 시민들은 설치가 됐는지 또 무슨 기능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들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근 여수경찰서가 여수시와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경찰 상황실로 바로 연결됩니다. 10분. 안심 비상벨 올렸습니다. 동문파출소 쪽입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여성 안심벨은 여수 시내 공중화장실 43곳에 설치됐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신고 건수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무엇보다 홍보 부족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벨을 울려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게 목적인데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드뭅니다. 혹시 여성 안심벨이라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봤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소해서 비싼 벨이니까 위급할 때 눌리는 거 아닌가. 여수의 안심벨 설치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안심벨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설치 장소에 안내 게시문은 다 게시를 해놨고요. 저희 경찰서 자체적으로 SNS로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캠페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자칫 전시성 대책으로만 그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국의 안전 대책이 시민들의 안전이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외국인 강력 범죄가 터지면서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일손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은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파와 대파, 배추 수확이 이루어지는 농촌 지역에서도 해조류와 어패류를 양식하는 어촌 지역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에서 관리 중인 전남의 외국인 숫자만 하더라도 해마다 수천 명씩 늘어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추산도 쉽지 않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외국인들이 많아진 농어촌 지역은 예전과 다른 낯선 분위기입니다. 말귀는 못 알아듣는 데다 너무 외국인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함부로 못 돌아다니겠더라고.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에 머무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지원하거나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 외사계 인력은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양식장과 논밭에서 일하는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 1,200여 명을 말도 안 통하는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남의 21개 경찰서 가운데 16곳은 외국인 범죄나 치안에 대응할 조직이 아예 없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역시 수년째 외사 업무는 10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나마 수사는 5명이 전담합니다. 외사태가 없다 보니까 범죄 발생되면 강력팀에서 하고 있죠. 상급사가 거의 다 그래요. 전남 지역에. 폭력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70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에 잇따라 선정돼 원도심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수정지구와 올해 4월 관문지구에 이어 최근 서교지구가 행복주택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모두 600호에 이르는 행복주택이 건설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당 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번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국비 30%와 토지주택공사 투자지원 등으로 추진되며 주로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0년까지 10곳의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연양 2지구에 개장한 제1호 기적의 놀이터에 이어 내년 4월 준공 계획인 신대지구 제2호 기적의 놀이터 등 모두 10곳의 기적의 놀이터를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소재인 돌, 흙, 통나무 등을 주재료로 시냇물, 잔디, 언덕 등 자연 상태로 구성해 아이들이 스스로 상상하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광주의 공공체육시설들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납이나 크롬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들인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교체할 때까지는 체육 공간이 줄어든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공원 트랙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광주시가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지금 막아놨는데 많이 다녔었어요. 밑으로. 저희도 밑으로 다녔는데 지금 up으로 다녀요. 바로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육상 트랙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광주의 공공체육시설 5곳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의 2.5배에서 최대 66배까지 검출되면서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시청 앞 평화공원과 유한공원 등 근린공원 2곳의 산책로도 같은 이유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유해한 성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숨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즉시 공개를 하고 임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말에 50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폐쇄되는 시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제적 조치와는 달리 시설 교체나 개선은 당장 예산이 없어서 일러도 내년 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몇 달 동안 체육시설을 쓸 수 없게 될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시가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도서개발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백야도 여객선 접안과 주차장 조성 등 35개 사업에 모두 149억 원을 들여 도서개발 사업을 펼친 데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에 50여 개가 넘는 섬에서 4,300억 원 규모의 도서 개발을 신청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기본 용역을 거쳐 섬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효자 수출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원양어업이 무분별한 규제와 지원 감축으로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원양어업 자금 대출 제도를 대출액 150억 원 초과업체에 대해 초과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하는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면서 업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입 증가와 조업업장 축소로 지난 10년간 48개 원양어선 업체가 도산하는 등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영자금을 확대하고 정책금리도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고흥 남포미술관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저녁 7시 남포미술관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대중가요와 클래식, 군악대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술관에서는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미술작품 전시회, 수제도장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추수 활동 등 야외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를 통한 발열성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긴 소매 옷을 입거나 야외 활동 후 샤워를 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906명의 발열성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환자 대부분이 8월에서 10월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선 경찰이 이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이주 여성들의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매달 2회씩 정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도 함께 운영해 폭력 등 각종 범죄로 다문화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이 진로성숙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중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진로유형과 직업세계 탐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약 1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드넓은 대지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는데요. 가을을 즐기기에 참 더없이 좋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이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만 보면 완연한 가을인데요. 중부지방에선 낮 동안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29도, 춘천 28도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전 한때, 남부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오락가락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지방에서 5mm 안팎이,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최고 40mm가량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9.9도, 전주 19.4도, 대구 18.8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7도, 광주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